어떤 분인지 다 아시죠? 정재찬 교수님. 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표준의 권력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거랑 맞설 수 있는 다양성 등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박수 칠까요?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분인지 다 아시죠? 책도 보셨고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정재찬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한양대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상이 교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것이 이제 시를 잊은 그대라는 책,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또 내신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 책의 저자이시고 그리고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아직도 작가라고 하는 명칭은 좀 어색해요. 그러세요? 그다지 작가적 삶을 살아온 사람도 아니고 네. 그냥 딱 선생인데 선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쭉 하다 보니까 나는 시가 참 좋은데 이건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글로 쓰게 돼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난 작가가 돼야지 그런 의식은 별로 못 해봤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책 보셨어요? 그리고 시에 대해서 알려주는,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쳤으면 채 알지 못했을 의미들, 정서들 이런 걸 많이 뽑고 이렇게 해서 시를 좀 놓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시 읽고 싶은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시를 잊은 그대에게가 첫 모멘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제목은 잘 졌다. 기가 막힌 제목이었어요. 아예 시를 버린, 시에 한 번도 가까이 가보지 못한, 근데 내가 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을 저는 호출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시를 가르치면서 처음 느낀 거는 우리 교육이 참 노력을 많이 하지만 오히려 시를 멀어지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이러니를 느낄 때가 제일 슬픈 거예요. 교과서, 시험. 시를 배우면 시가 싫어. 그러니까 그것도 여쭤보려고 이거는 했어요. 정말 최대의 전 비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좋아해야 된다고 저는 늘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교사는 사형식 동사의 사람들이에요. I teach my students poetry. 네. 목조가 두 개예요. 간접 목조고 직접 목조고 오랜만에 들어보셨잖아요. 목조가 두 개예요. 네. 부모는 I love my son 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학자들도 I study math, I study poetry 하면 돼요. 근데 교사는, 선생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둘을 다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간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를 좋아하지 않아. 네. 그걸 좋아하게 만드는 게 제일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하게 만들까를 좀 고민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 켈러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수업의 네 가지를 얘기해요. ARCS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attention, 그러니까 동기유발을 해줘야 되고 relevance,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다음에 하고 나면 confidence,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satisfaction을 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교육은 뭐냐면은 동기유발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도대체 내가 그걸 왜 배워야 돼? 시험. 그걸 몰랐던 거죠. 제가 많은 영화라든가 광고라든가 가요라든가 이런 걸 접목시키려고 했던 건 일종의 어텐션을 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원래 시의 목적이었고 교육의 목적이었는데 그게 다 수단으로 바뀌어버리고 다른 수단이 목적이 된 거죠.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되겠고 시험 공부를 잘해야 되겠고 이게 대치되니까 렐러번스가 사라진 거예요. 왜 배워야 될지.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한 이후로는 아무 상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너무 제가 시인, 시 그러면 컨피던스가 사라져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이랑 특별히 하는 거지. 별세계 사람들 같고. 자신감이 안 생기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공대생들한테 했던 거는 내가 재밌게 할게. 너네 삶과 연결져서 너네도 레포트를 써봐. 네. 나 같은 글을 써보렴. 이게 기말과제였어요. 네. 그랬더니 얘네들이 어떻게든 해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 예. 평생 공대생이 시를 시로? 갖고 내가 레포트를 썼다. 예. 그거 하나만 갖고도. 그래서 실제 저는 기말고사 같은 거 할 때도 뭐 암기형이 아니고요. 그냥 시를 한 6개에서 8개를 쫙 제시해요. 네. 그 중에서 2개 이상의 시를 골라서 거기서 네 삶의 의미랑 연결해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해라가 기말고사예요. 이런 것을 공대생들도 해내는 걸 보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영대, 법대 다 들어오고 했을 때 네. 이렇게 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책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시를 이거 뭐 아주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시를 왜 읽고 살면 안 되는 걸까요? 저한테 시는 일종의 사투리 같아요. 네. 좀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2권에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시는 변방의 언어다라고 제가 썼어요. 세상이 너무 표준어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은 소통을 위한 언어예요. 근데 표준어는 그것만이 표준이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권력적이고 획일적인 거예요. 사랑에 빠져오면 그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알게 돼요. 아니 쟤네들이 하는 게 사랑이지 우리가 하는 건 근데 그래봤자 사랑밖에 없어요. 네. 표준어밖에 없어요. 거기서 막 변방의 언어를 찾으려고 하는 게 저는 시인이라고 생각해요. 내 이 감정에 뭉툭하게 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권력으로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해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그 감정의 결을 어떤 언어로 해야 가장 적합한 말일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애매해 모호해라고 말하는데 시인의 입장에서는요 표준어가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 거예요. 네. 아니 그래. 의자가 다 다른데 이걸 의자라고 네. 말하더니 얼마나 모호해요. 네. 내 의자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을. 네. 그러니까 시를 읽고 산다는 거는 나의 개성의 언어, 나의 변방의 언어, 저 어떤 표준의 권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거랑 맞설 수 있는 수많은 다양성들을 우리가 포기하는 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시는 변방의 언어로 남으면서 계속 저 중앙과 표준화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실은 이 표준화된 세계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설명보다 우리가 왜 시를 가까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잊고 살면 안 되는지가 아주 그냥 가슴 밑바닥까지 다 네네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옛날에 우리 다 학교 다닐 때 이제 시커먼 교복 입고 그때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수녀님이야? 왜 다 이렇게 다 군청색에 스타킹도 까만 거에 운동화도 이렇게 신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그 사춘기 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뭐 사복 입고 근데 옷은 그렇게 다 다르게 입었는데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 결국 다 하나만 바라보고 여전히 정신은 교복, 유니폼 속에 갇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들으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온라인 강의를 하면 되지 뭐 수많은 오프라인들이 왜 있어야 돼.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아마 정말 강의를 제일 잘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 하나의 강의를 다 듣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EBS에서 가장 뛰어난 한 사람의 강의만 쫙 들으면 되지 왜 그거보다 못한 학교 선생님들한테 들어. 이게 효율의 논리고 이게 표준의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은 정말 다양해야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데 그걸 어떻게 똑같은 걸로 가르치겠어요? 내 감정이 이렇게 다양한데 어떻게 똑같은 말로 다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교육과 시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들려드렸던 그 시도 그게 이제 마종화 시인이 딸을 위해서 쓴 시라고 되어 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도 되지 말고 착한 사람도 되지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 근데 그 관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언제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또 흥분하지 않으시겠어요? 야, 뭘 직접 봐. 정과에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뿌리 내리는지. 야, 유튜브 봐. 딱 나와 있는데. 그거 볼 새가 어딨어. 결과만 딱 알면 되지 무슨 과정을 봐. 근데 시인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지 보내는요. 나중에 공부 잘하는 애가 될 거예요. 그게 진짜 공부 잘하는 애일 거예요. 누가 도시락을 못 싸갖고 왔는지 보는 아이는 당연히 착한 아이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찰을 잘하는 아이가 되달라고 부탁한 이 시인의 말은 결국은 세상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경험들에 대한 존중을 갖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 사회가 내 딸들이 다 그런 딸들이 가득 차게 된다면 그 사회는 착한 사회가 될 거고 참 창의적인 사회가 될 거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요즘에 이제 개인들이 부각이 되면서 나는 나답게 살고 싶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거기하고도 아주 닿아 있는 예. 네, 시를 마음에 둔다는 것이.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중에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그것이 자기하고 이제 렐러번스가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해. 인 것처럼 선생님이 가르치실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가르친다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퍼내는 소비적인 거라면 네. 저는 가르치는 거에 매력을 못 느꼈을 거예요. 네. 가르치다가 알게 돼요, 제가. 어떨 땐 말해서 아는 게 아니라, 알아서 말한 게 아니라 말해서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런 걸 알고 있다니.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소비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생산적인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시가 나오고 글이 나오고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저 광대 같다고요. 그래서 뭐냐면 판소리 광대들이 네. 사설을 늘어놓고 네. 그 다음 노래 한마디 착 창을 하죠. 제가 글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설을 늘어놓고 적당한 타이밍 때 시가 노래처럼 탁 등장하고 그게 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선생님 요새 대학이 개강을 못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못 오니까 온라인 수업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광대? 그러니까 되려면 앞에 청중이 있어서 뭐 맞습니다. 의사도 하고 예, 예. 얼수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어떠세요, 수업이? 그러니까 제가 광대라고 표현한다는 게 제가 그냥 대본을 단순히 쓰는 사람이라면 광대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글을 쓸 때 제가 있고 강연을 할 때 제가 있어요. 그게 좀 맛이 달라요. 강연은 또 기가 막힌 게 뭐가 있냐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할 때마다 다른 거예요. 청중. 예, 청중과의 그 반응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대본을 쓰는 것만이 광대가 아니라 그거를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이 없으면 판소리가 없는 거죠. 마당이 없는데 어떻게 마당극이 되겠어요?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그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새로운 뉴 노멀을 가르쳐 주긴 했지만 그걸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보완해주는 보완제이지 대체제는 아니지 않느냐. 네. 강의를 하려면 먼저 마당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 교육자 생활 하다 보면요. 전 고등학교 교사 생활도 꽤 했었는데 네. 일반부터 한 10반 들어가잖아요. 일반이 제일 못 가르쳐요. 사실수로. 컨텐츠는 똑같으니까요. 네. 다 예습했어요. 네. 근데 잘 안 돼요. 2반 되면 또 조금 좋은 게 들어와요. 네. 광대가 그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한 5반, 6반 되면 드디어 신지옥은 판소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쫙 머릿속에 꿰뚫고 있고 쫙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도 성장하는 거고 애도 성장하고 컨텐츠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온라인 교육의 문제점이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팩트를 전달하거나 지식을 전달하거나 그런 과목은 정확성이 있어요. 근데 인문적인 사유도 시켜야 되겠고 뭔가 발표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 거에서 그런 걸 빼놓고 나면은 정말 우리가 갖고자 했던 그 라이브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고 싶으면 CD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 가수가 최고의 음질로 마련한 건데 근데 라이브 왜 가세요? 그 라이브가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살아있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거를 구현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그것으로 대체되지 않는 분야들이 있다. 그것은 서로 라이브의 형태.
그게 노이즈가 아니라 오히려 그게 살아있는 소리인 거죠. 나누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희 책방도 아시는 것처럼 저녁에 뭐 강연, 콘서트 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기획하고 준비할 때 항상 스스로에게 묻는 게 그거예요. 이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이 스마트폰에 이어폰 꽂으면 뭐 다 들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바쁜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서 여기 왜 오나? 나는 뭘 제안을 하고 뭘 드릴 수가 있어서 이분들을 오게 할 거냐가 제 늘 질문이에요. 근데 오셨던 분들이 만족도가 꽤 이제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 공기에 나도 있었어. 열띠면 열띤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즐거운 대로. 그러니까 오셨다가 돌아갈 때 얼굴 들어보면 굉장히 뿌듯해. 내가 거기 있었어. 나 그분 직접 목소리를 들었어. 이런 거. 그런 게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라이브. 네. 근데 좀 이제 아쉬우시겠어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학생을 사랑하는 줄 최근에 깨달았어요. 우리 정 교수님 모시고 나누는 얘기 1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2편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